예, 안녕하세요. K바이오 솔루션의 강경윤 인사드리겠습니다. K바이오 솔루션에서는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기기의 FDA 인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FDA 510K 인증을 통해서 한국의 의료기기의 제품과 FDA에서 이미 승인한 제품과의 동등 비교를 통해서 Substantial Equivalence를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K바이오 솔루션에서는 유럽 MDR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MDR 인증을 통해서 한국 의료기기들이 유럽 연합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MDR 인증에서는 또한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 리포트가 중요하고요. 저는 지난주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의 MDR 인증에 대한 심사평가를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함께 그 MDR 인증에 대한 1년간의 사업을 검토를 하였고요. 그래서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최근에 유럽 인증기관에 제출했을 때 MDR에 대한 보완 요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완 요청에는 특별히 임상평가 보고서에 임상 주요 성능 평가 지표를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보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MDR 인증에서도 K바이오 솔루션에서 터키에 사무소를 개설해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읽어드리면 시편 1편 말씀이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또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HLB의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11월에 하얼빈 병원에서 비모 인스펙션 실사를 마쳤다고 보도된 바가 있겠고요. FDA로부터 이러한 비모 인스펙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세 가지의 노티스를 받게 됩니다. 공식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Official Action Indicate의 OAI가 있고요. 그리고 자발적 조치, Voluntary Action Indicated의 VAI가 있습니다. 이제 HLB와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하얼빈 임상병원에 대한 비모 인스펙션 실사를 받고 나서 특별히 NAI No Action Indicated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라는 내용을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서제약의 CMC에 대한 품질관리 실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HLB 리보세라님의 경우에는 23.8개월의 오버럴 서바이벌 생존 기간을 3상 임상 엔드포인트에서 보였고요. 특별히 클리니컬 영역에 대해서는 FDA로부터 CRL을 발부받은 것이 없고 남아있는 것은 QMS, GMP, CGMP, 항서제약의 리인스펙션 남아있는 것이고 이것은 철저한 준비로서 준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의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식약처의 신청이 되었고 최근에 네이처셀의 라정찬 박사님이 공개적으로 2025년도 구정 설까지는 새로운 추가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서울대 보라매 병원에서 진행되었던 이제 환자들에 대한 이 연골 재생, 연골 결손 면적이 실제로 연골 재생이 확인되었던 이 관절 내시경 알스로스코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식약처에 제출하겠다라고 이제 알렸고요. 그래서 2025년도 식약처의 재신청에 이제 허가에 대한 결정이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재신청이 제출되었을 때 기업에서 6개월 엔드포인트에서 추가적인 3년 6개월까지의 팔로업 데이터, 여기에서 관절 기능 워맥과 통증 바스에서 임상적 주요 평가치가 이제 그대로 더욱더 개선돼서 유지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중요한 임상적인 유의성 있는 그런 결과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4년 차까지의
팔로업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골 재생이 확인된 그런 아주 중요한 구조 개선에 대한 이제 임상적 데이터가 추가로 제출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원래 식약처에서 승인한 3상 임상시험의 주요 지표인 관절 기능과 통증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관절 기능과 통증 개선만으로 이제 승인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예전에 1차 약심위에서 약심위 위원장을 통해서 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MRI 데이터에 대한 이제 연골 재생에 대한 데이터들은 제출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MRI라는 것은 이제 이미징으로 인한 이제 데이터이고, 이 내시경을 통해서 알스로스코피를 통해서 이제 피부에 이제 국소절개를 한 다음에 알스로스코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골 재생, 그러니까 연골이 결손된 것이 그 면적이 확인되는 그런 이제 직접적인 내시경 데이터까지, 그 내시경 데이터를 내시경 평가를 통해서 연골 재생이 서울대 보라매 병원에서 임상평가를 했던 환자들에서 모두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식약처에 제출된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중요한 임상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또한 식약처의 중요한 허가 결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하누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라는 이제 절기가 되겠고요. 이 수전절 절기는 유대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었고요. 그리고 다윗 왕이 있었던 남유다는 이제 기원전 588년에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종속 상태에 있다가 알렉산더가 이제 기원전 이제 300년경 이제 이때부터 헬라 제국의 통치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금방 또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북쪽에는 셀루코스 왕조, 남쪽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자리 잡았고, 기원전 168년경에 이 북왕조인 셀루코스 왕조에 의해서 남유다가 지배를 당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이제 먹지 않고, 또 제우스, 이러한 헬라에서 섬겼던 우상 신상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셀루코스의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또 고기를 걸어놓고, 사실 유대인들이 제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강요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제사장 마타디아스의 아들과 함께 마카비 저항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마카비라는 것은 망치라는 의미이고, 이때 사실 마카비 저항군이 이 헬라의 셀루코스 왕조를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을 기원전 164년에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는 고칠 숫자, 전은 성전이죠. 성전을 고쳤다는 것으로서 이 성전을 깨끗이 하고 여기에 있던 제우스 신상을 몰아내고 다시금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잘 지키는 세 가지 명절 중에 하나인 수전절 하누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 또 이런 절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또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항상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